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리리 사관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임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뉴질랜드 총 인구는 49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19일 통계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추정 인구는 총 493만 명으로 이는 2017년 12월 말 484만 명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자료는 국내 인구 추정 자료의 아주 중요한 이민자 부분을 계산할 때 처음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전보다 더 통계가 정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통계까지는 여행자들이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제출하는 출국카드 등을 포함해 영구와 12개월 이상 장기 출국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출국카드 작성이 지난 2018년 10월 폐지된 가운데 현재는 체류나 부재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인구 변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 인구는 지난 1908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952년에 200만 명을 거쳐 30년 더 지난 뒤인 1973년에서야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년 후인 2003년에 4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 또는 최소한 내년 안에는 500만 명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의 영아 사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나온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1000명당 5명이었던 영아 사망률이 2018년에는 3.8명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오리들의 영아 사망률이 2008년 6.7명에서 2018년에는 4.9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각종 캠페인 등 사회적인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들은 현재 1000명당 2.5에서 5명 사이의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은 3.9명으로 현재 뉴질랜드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연간 출생자와 사망자를 집계하는 인구 통계를 통해 분석하는데 2018년 연간 신생아는 5만 8,020명이며 사망자는 3만 3,225명이었으며 이 중 영아 사망률이 기준이 되는 1세 미만 사망자는 219명이었습니다. 각 국가의 영아 사망률은 국민의 보건 상태를 포함해 그중에서도 특히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는 해당 국가의 각종 보건 및 사회 정책들과 그 성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이민부의 영주권 관련 결정에 대한 EA 신청건 10건 중 4건 정도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잘못된 이민부의 심사로 인해 뉴질랜드를 할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부 담당 직원들의 이직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심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2018년 회계년도 기간 동안 이민부의 결정에 EA 신청을 한 사례들은 62%나 늘어났으며 총 4만 3천 건의 신청들 중 6천 건의 기각 판정으로 대부분이 영주권 또는 거주비자 신청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에 대한 EA 신청으로 승소한 사례들이 29%에서 41%로 늘어났으며 더 많은 신청자들이 당초 기각된 결정에 EA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영주권 신청에 대해 잘못된 심사로 기각된 결정의 80% 정도가 재심사를 하도록 이민부에 요청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민부의 비자 승인 과정을 개선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스만 지역 소방대장은 산불 진압에 애를 쓰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소방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커리 음식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부터 운전해 2번이나 배달한 2명을 찾고 있으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넬슨 지역 산불이 피전밸리에서 일어난 그 다음 날 두 사람은 웨이크필드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22인분의 음식을 배달했으며 곧바로 5시간 반을 달려 크라이스트 처치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이 커리와 빵을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순식간에 배달된 음식을 먹었으나 그 음식들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져다 준 것을 그 후가 되어서야 알게 됐으며 뒤늦게 두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만 지역 소방대장은 배달된 음식뿐만 아니라 먼 길을 찾아온 그것도 이틀 연속해서 음식을 받아내준 두 사람의 정성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남부 모터웨이 확장 공사로 인해 20채가 넘는 주택들이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한 변상을 도로공사 측에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도로공사 NZTA는 총 공사비 2억 6,600만 달러를 들여 남쪽 모터웨이 차선 확장 공사를 2015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변호사는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집안이 흔들리고 집의 겉벽과 안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기울고 냉장고가 벽에서 더 튀어나오는 등의 피해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주택들의 주인들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주택을 구입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주택들이 금이 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NZTA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부인하며 인근 주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 전문팀들을 준비한 설계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주택들은 노후에 공사 이전부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NZTA가 매입하거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일, 파리 등 바이오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뉴질랜드의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수천 명이 넘는 크루즈 방문객들은 기초산업부 MPI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 절차나 보안견의 검문 없이 입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MPI의 제3기관에 의뢰한 점검에서 크루즈 입국 절차가 공항에 비교해 덜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전 승인 없이 10개의 유람선이 뉴질랜드에 입항했으며 이에 대해 수화물 입국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공항 입국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안견 팀들이 항구에서 공항으로 이동 배치됐다고 설명하며 보안견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계획으로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의 첫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구입 후 은행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30년 동안 주당 $950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어로직의 자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오클랜드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8,400건으로 부동산 거래 4건 중 1건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평균 가격은 $85만 6천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융자 전문가는 이에 대해 최소한 10%인 8만 6천 달러 정도의 디포짓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77만 달러의 금액을 융자받았을 경우 현 3.99%의 이자율로 앞으로 30년 동안 주당 $850씩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자율이 5%로 오를 경우 주당 $950로 부담이 늘어나지만 자녀가 생기거나 식구 중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될 경우 가계부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키위빌드에 따라 최고 $65만 달러의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소득 5만 4천 달러로는 쉽게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융자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1원 5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9원 2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3원 8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예상되며 저녁부터는 소나기가 점차 비로 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선, 이선재였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21-0234-136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의 날에 브로셔 광고, 부스, 자원봉사, 공연 신청, 그리고 후원을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코리안데이는 3월 30일 토요일에 노스쇼어 이벤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정 성당 소식 안내입니다. 외방 선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윤기호 요셉 신부님이 방문하셔서 주일 특별 강론을 하시고 후원 회원과의 만남 시간을 가지십니다. 구역의 날 안내입니다. 구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구역의 날에 냉담교우와 외적교우 그리고 예비자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시간과 장소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